안녕하세요. 김정은의 경제TV. 오늘은 미국 대선 이야기입니다. 11월 3일이 미국 대선이니까 이제 2주 남았습니다. 트럼프와 바이든 누가 다음 대통령이 되는가에 따라 세상이 많이 달라질 겁니다. 우리나라도 큰 영향을 받게 되겠죠. 앞으로 남은 미국 대선 절차가 어떠한지, 또 선거 결과를 미국 언론은 어떻게 예측하고 있는지 알아보고, 만약 바이든이 된다면 미국 정부의 정책이 지금과 무엇이 달라질 것인지 이야기 나눠보려고 합니다. 대선 투표일은 11월 첫째 화요일인데요. 올해는 그날이 11월 3일입니다. 이날 미국 유권자들은 대통령뿐 아니라 하원의원 전원과 상원의원 3분의 1을 동시에 선출합니다. 미국 대통령 선출 방법은 우리와 무척 다릅니다. 우리나라는 지역과 관계없이 총 득표수가 더 많은 후보자가 당선되는 방식인데요. 미국은 아닙니다. 미국 유권자는 선거인단을 선출하고 그 선거인단이 대통령을 선출합니다. 선거 날인 11월 3일에 미국 유권자들도 대통령 후보에 대해서 투표를 하기는 합니다만, 그날 선출되는 것은 선거인단입니다. 그 선거인단이 나중에 대통령을 선출하는 거죠. 예를 들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캘리포니아 주의 경우에 헌법 규정에 따라 배정된 선거인단 수가 55명입니다. 미국 전체 선거인단 규모는 538명입니다. 투표 결과 캘리포니아에서 트럼프와 바이든이 예를 들어서 유효 투표의 48, 트럼프가 48이고 바이든이 52%를 각각 얻었다고 해보죠. 상식적으로 생각을 하면 선거인단도 트럼프와 바이든에게 48대 52로 배정되어야 할 것 같지만, 실제는 55명 전원이 바이든 지지를 표명한 선거인단으로 결정이 됩니다. 우리로서는 참 이해하기 쉽지 않은 승자 독식의 구조입니다. 이 선거인단 수는 주마다 다릅니다. 예컨대 텍사스는 38명, 뉴욕, 플로리다는 각각 29명, 하와이 같은 이런 작은 주들은 하와이는 4명, 알래스카 3명 이렇습니다. 50개 주를 다 합치면 538명입니다. 따라서 270명 이상의 선거인단을 확보한 후보가 당선이 되는 거죠. 이런 방식으로 11월 3일에 선출된 선거인단이 12월 14일 최종적으로 대통령을 선출합니다. 형식적으로 보면 대통령 최종 선출일은 12월 14일인 것이죠. 하지만 11월 3일에 결정되는 선거인단은 지지 후보가 이미 정해진 상태에서 뽑혔기 때문에 12월 14일에도 그대로 투표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따라서 실질적으로는 11월 3일에 당선자가 결정이 됩니다. 물론 12월 14일 최종 투표에서 변심을 하는 선거인단도 있기는 합니다만, 그것 때문에 승패가 바뀐 적은 없었답니다. 자, 그런데 올해는 우편 투표를 한 사람들이 많아서 과연 11월 3일에 결과가 나올 수 있을지 의문을 제기하는 분석가들도 많습니다. 선거 결과가 법원에서 결정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는 것이죠. 그렇게 된다면 정말 결과가 어떻게 나올지 알 수가 없습니다. 자, 이제 당선 가능성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미국 언론사들의 여론조사 결과로는 바이든의 당선 가능성이 트럼프보다 일관되게 높이 나옵니다. 예를 들어서 10월 16일 CNN이 여러 여론조사 결과들을 평균해서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바이든이 53, 트럼프 42입니다. 바이든이 11포인트 앞서 있습니다. CNN은 민주당 지지 성향이 강해서 조사 결과도 그 영향을 받았을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공화당 지지 성향인 폭스뉴스의 조사 결과는 어떤지 찾아봤습니다. 이 표가 10월 3일부터 5일 사이의 조사에서 6일에 폭스뉴스가 발표한 결과인데요. 바이든이 53, 트럼프가 43, 이렇게 해서 바이든이 10포인트 앞서 있습니다. CNN, 폭스뉴스 모두 바이든이 앞선 것으로 조사가 된 겁니다. 이것만 보면 2020년 1월 20일부터 바이든이 차기 미국 대통령이 될 것 같습니다. 하지만 이 조사 결과들을 과연 얼마나 믿어야 할지 판단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2016년에도 여론조사 결과로는 트럼프의 패배, 클린턴의 승리가 확실해 보였습니다. 2016년 선거일은 11월 8일이었는데요. 선거일 닷새 전인 11월 3일 CNN은 5개 여론조사 결과를 종합을 해가지고 그 결과 46대 42로 클린턴의 승리를 예상했습니다. 폭스뉴스도 선거 하루 전날인 11월 7일
클린턴 48, 트럼프 44로 클린턴이 우세하다고 보도를 했습니다. 그런데 막상 뚜껑을 열어보니까 트럼프가 선거인단 중에 538명 중에 304표를 얻어가지고 227표를 얻은 클린턴에게 압승한 것으로 드러났던 것이죠. 여론조사의 신뢰성에 대해서 의문을 가지지 않을 수 없는 그런 사건이었던 겁니다. 이번에도 CNN부터 폭스뉴스까지 이 트럼프의 낙선, 바이든의 당선을 시사하는 여론조사 결과들을 다들 내놓고 있습니다. 이 조사 결과대로 될지 아니면 2016년처럼 정반대의 결과가 나올지 이건 두고 볼 수밖에 없습니다. 확실한 것은 트럼프가 재선된다면 현재의 정책들이 지속될 것이고 바이든이 당선된다면 달라질 거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바이든이 될 경우에 어떻게 달라질지 우리와 관련성이 큰 문제들을 중심으로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먼저 경제 문제입니다. 우리와 매우 밀접히 관련된 것은 미국의 달러 가치, 그리고 미국 주식시장의 미래, 우리의 수출입에 대한 영향일 겁니다. 바이든이 되면 달러 가치는 낮아질 가능성이 큽니다. 돈이 많이 풀릴 것이기 때문입니다. 돈 풀어서 경기 살리는 것이 미국 민주당의 일관된 입장입니다. 미국 국내의 인프라와 환경시설 투자 등에 많은 돈을 풀어낼 것 같습니다. 최근 미국 달러 인덱스가 떨어지는 현상은 바이든의 높은 당선 가능성이 반영된 것이라고 분석하는 이 분석가들이 많습니다. 트럼프 시대보다 훨씬 더 많은 돈을 풀어내리라는 거죠. 그렇게 된다면 한국 원화 가치는 더 올라갈 수 있습니다. 환율이 떨어진다는 말입니다. 사실 최근 원달러 환율이 떨어지는 데에는 이와 같은 예상이 미리 반영된 측면도 있는 듯 합니다. 풀려나는 달러는 미국 국채 수익률에도 영향을 줍니다. 돈이 풀리는 만큼 인플레 가능성이 높아지는데 그로 인해서 만기가 긴 국채 수익률도 높아지게 됩니다. 최근 30년 만기 미국 국채 수익률이 오르고 있는데 바이든의 당선 가능성을 반영한 것이라는 분석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하지만 만약 트럼프가 당선된다면 그 반대 현상이 나타나겠죠. 미국 달러 가치는 상대적으로 오르고 원화 가치는 떨어질 겁니다. 미국 장기 채권 수익률도 떨어지겠죠. 미국 주가에 대한 전망은 엇갈립니다. 많이 풀린 돈은 주가를 높이게 되죠. 하지만 바이든 정부하에서는 주가 하락 압력도 강력하게 작용할 겁니다. 트럼프는 세금을 낮추고 미국 기업에 대한 규제를 많이 없앴습니다. 바이든과 민주당은 그것과 반대로 반기업 정책들을 쏟아내게 될 겁니다. 세금을 올리고 대기업에 대한 규제들을 늘릴 거예요. 그로 인해서 주가는 하락 압력을 받으리라고 봅니다. 자, 돈이 풀려서 상승 압력, 또 규제 때문에 하락 압력, 이 두 효과를 합치면 어떻게 될까요? 점치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한편 바이든이 대통령이 된다면 미국 산유량은 줄어들 가능성이 큽니다. 바이든과 민주당은 셰일 산업이 환경을 파괴한다면서 곱지 않은 시선을 보내왔습니다. 바이든이 당선되면 셰일 산업에 대한 규제가 강해질 것이고 셰일 석유의 생산도 줄어들 겁니다. 셰일 석유 덕분에 미국은 세계 최대의 석유 생산국이 되었는데 그 지위도 흔들 수 있겠죠. 하지만 그 때문에 세계 유가가 과연 상승할지는 미지수입니다. 바이든 행정부하에서는 이란의 석유 수출에 대한 제재가 풀릴 가능성이 높습니다. 미국 석유 생산이 줄어드는 대신에 이란의 석유 생산이 늘어날 것이기 때문에 최종적으로는 두 효과가 섞여서 나타나겠지요. 자, 바이든이 당선된다면 미국의 외교 통상 정책도 많이 변할 것으로 보입니다. 트럼프는 미국 우선주의인데다가 아메리카 퍼스트 정책인 거죠. 다른 나라와의 관계도 1:1 협상을 우선시해 왔습니다. 한국을 비롯한 전통적인 우방들에게까지 관세를 높이고 막대한 미군 주둔 비용을 요구한 것은 이와 같은 원칙이 반영된 겁니다. 바이든은 이것과 다르게 미국의 외교를 최소한 형식적으로는 트럼프 이전 상태로 돌려놓을 것으로 보입니다. 동맹을 중시하고 WTO, WHO 같은 이런 국제기구와 TPCPP 같은 다자간 자유무역협정을 중시할 것으로 보입니다. 미군 주둔 비용 분담에 대한 요구도 아마 줄어들 가능성이 크겠죠. 트럼프는 스스로를 테리프맨, 스스로를 관세맨이라고 부를 정도로
교역 상대국들에게 대한 관세를 높여왔습니다. 중국은 말할 것도 없고 한국, 일본, 유럽, 멕시코 같은 동맹국들에 대해서도 예외가 없었습니다. 바이든은 관세로 동맹국을 괴롭히며 협박하면 안 된다, 이렇게 트럼프를 비난해 왔습니다. 그러니까 바이든이 된다면 관세에 대한 재검토가 이루어질 가능성이 높습니다. 하지만 실질적으로 무역 장벽이 낮아질지 글쎄 그 가능성은 그렇게 커 보이지 않습니다. 무역 장벽을 낮춰가지고 미국으로의 수입이 증가하면 민주당의 전통적인 지지층인 노동자들의 반발이 당연히 커지지 않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코노미스트 같은 이런 경제지들은 바이든이 된다고 해도 통상정책의 외형은 달라지겠지만 실질은 크게 달라지지 않을 것이라고 내다봤습니다. 어쩌면 관세를 낮추는 대신에 탄소 부과금 같은 것을 신설할 수도 있을 거고요. 쿼타가 생겨날 수도 있을지 모릅니다. 바이든이 당선된다고 해도 우리의 대미 수출이 갑자기 증가하리라고 하는 것을 기대하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자, 무엇보다도 가장 큰 관심이 가는 것은 미국의 중국 및 북한에 대한 정책일 겁니다. 트럼프는 미국 대통령 최초로 중국 공산당에 대하여 거의 전면전을 선포를 했습니다. 트럼프가 재선이 된다면 중국 공산당 옥죄기를 더욱 강력하게 밀고 나가겠죠. 바이든도 그런데 중국 압박 정책은 비슷할 것으로 예측들을 하고 있습니다. 반중 노선은 공화당, 민주당을 막론하고 대부분 미국인이 공유하는 정서가 되었기 때문입니다. 미국 퓨 리서치 센터가 2020년 6월 16일부터 7월 14일까지 미국인 1,003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바에 따르면 중국에 대해서 부정적 태도를 밝힌 미국 응답자가 전체 73%에 달했습니다. 긍정적인 답변, 우호적이라고 답변한 사람은 22%에 불과했어요. 민주당원들도 반중적인 여론이 다수이기 때문에 바이든 역시 이 반중적인 여론을 무시할 수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다른 많은 미국인들이 그랬듯이 바이든도 상당한 친중주의자였습니다. 하지만 대선 전에 뛰어들면서 중국에 대한 강경론으로 입장이 바뀌었죠. 특히 코로나 사태 이후에는 중국을 권위주의적인 독재 체제라고 비판을 합니다. 트럼프가 중국을 제대로 압박하지 못한다고 오히려 바이든이 다그칠 정도가 되었습니다. 신장 위구르, 또 홍콩 국가안전법, 이런 것들을 통한 인권 탄압 같은 것에 대해서는 민주당이 오히려 더 강경한 입장입니다. 하지만 바이든이 정말 중국하고 정면 대결까지 불사할 배짱이 있는지에 대해서는 의문이다라고 하는 전망과 평가가 나오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바이든은 외형적으로 보이는 것과 마찬가지로 노쇠한 데다가 약체라고 하는 평가가 많습니다. 대중정책의 기조는 비슷하다고 해도 이렇게 구체적인 방법은 트럼프와 다를 것으로 보입니다. 트럼프는 미국의 독자적인 행동을 선호했습니다. 관세 인상, 화웨이 제재, 틱톡 제재 같은 것은 대표적이죠. 물론 최근 들어서 일본, 호주, 인도 같은 소위 쿼드 국가들을 통한 대중 압박, 또 이코노믹 프로스퍼리티 네트워크, 경제 번영 네트워크를 통한 반중 서플라이 체인 구축, 이런 것들처럼 동맹국과의 협조를 요청하는 쪽으로 약간 방향을 수정하기는 했지만 여전히 트럼프 대통령의 외교 기조는 미국 우선주의이고 1대1 성격이 강합니다. 반면에 바이든은 동맹국과의 협조를 통한 연합전선을 강조합니다. 1990년대 이전에 경험했던 냉전 구도의 모양새가 부활할 가능성이 커 보입니다. 미국 중심의 자유진영과 중국 중심의 권위주의 독재국가 진영의 대결이 벌어질 가능성이 크다는 것이죠. 이렇게 될 경우에 미국, 중국 두 나라와 모두 다 잘 지내고 싶은 나라로서는 입장이 상당히 난감해질 겁니다. 문재인 정권이 이끄는 대한민국은 최고의 난감함에 맞닥뜨릴 것으로 보입니다. 바이든의 미국은 동맹국인 한국에게 반중 전략에 동참할 것을 요구할 것으로 보입니다. 현재 트럼프 정권 하에서는 대답 안 하고 적당히 얼버무릴 수 있었지만 바이든의 대북 압박 전략 하에서는 그러기가 쉽지 않을 거예요. 그리고 어느 쪽을 선택을 하더라도 고통스럽겠죠. 미국 편에 선다면 중국의 제재를 각오해야 합니다.
중국의 지지가 없다면 아마 이 정권은 정권을 잃을 수도 있을 겁니다. 반면에 중국 편에 선다면 미국을 버려야 할지도 모릅니다. 최악의 경우에 미국의 경제 제재를 각오해야 할 수도 있겠죠. 지금 터키가 당하고 있듯이 말입니다. 그것이 우리 국민에게 어떤 고통을 줄지 그건 뭐 말할 필요도 없을 것 같습니다. 어쩌면 문재인 정권에게는 트럼프 대통령이 더 쉬운 상대일 수도 있습니다. 그런 면에서 김정은과 처지가 비슷해 보입니다. 대북 정책은 어떻게 될까요? 트럼프의 대북 정책은 종잡기가 어려웠습니다. 대통령 본인이 직접 김정은을 만나서 담판을 짓는 방식이었는데 일관성이 없는 데다가 결과도 지금까지는 최소한 실패입니다. 바이든은 트럼프가 성과도 없이 김정은을 코징업만 해줬다고 비판을 했습니다. 이 코징업이라고 하는 것은 환심을 사려 한다라고 하는 것 정도로 번역을 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김정은의 환심을 사려고 트럼프가 이 북한 비핵화를 거의 포기한 것 아니냐 뭐 이런 비난을 바이든이 하고 있는 것이죠. 호주 로위 인스티튜트, 로위 연구소의 분석에 따르면 바이든의 대북 정책은 아마도 오바마 시대로 회귀할 것이라고 합니다. 똑같지는 않더라도 비슷해질 거라는 거죠. 즉 대북 경제 제재를 계속하면서 실무자 및 동맹국, 여기서 동맹국이라고 하는 것은 한국이죠. 이 동맹국 한국과 일본을 통한 북한 비핵화를 추진하는 것, 이런 것으로 회귀할 가능성이 높다는 거예요. 아마도 구체적인 비핵화를 위한 것이 아니라면 미북 정상회담 또 남북 정상회담 같은 것은 추진되기가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김정은이 눈속임을 하기도 어려워지는 거죠. 문재인과 김정은의 입장에서는 트럼프 정권이 더 좋을 수도 있습니다. 지금까지 바이든이 대통령이 될 경우에 미국의 정책이 어떻게 달라질지 그리고 우리는 어떻게 영향을 받을지 살펴봤습니다. 그야말로 수박 겉핥기 수준인 것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미래는 신의 영역이죠. 오늘 말씀드린 이 내용들은 바이든의 지금까지의 발언과 기존의 분석들을 기초로 한 것이어서 얼마든지 뜻밖의 상황이 발생할 수 있고 그 결과도 얼마든지 바이든 시대에도 극단적 사건들이 터질 수 있습니다. 그런 것 중에 하나가 민주당 급진 사회주의자들이 권력을 탈취한 후에 바이든을 조종하는 상황이라고 합니다. 물론 여기서 민주당은 미국 민주당을 말합니다. 가능성이 낮기는 하지만 바이든의 유약함을 고려했을 때 불가능하다고만 볼 수는 없답니다. 그런 일이 벌어진다면 미국이 사회주의 국가가 되지 말라는 법도 없습니다. 사회주의자들은 어디에서나 위험의 진원지이군요. 앞을 내다보기가 정말 어려운 세상입니다. 김정호의 경제TV였습니다. 감사합니다.